참지 못하고 몸에 뭐 두드러기 같은 것도 나고 아버지처럼 행동한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아이들을 막 들볶는 거죠.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승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수밖에 없죠. 누누이 말하지만 관점이 너무 편협하고 진리를 수반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런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협한 관점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관점을 폐기할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오류 있는 관점을 강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아예 내담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최고의 진리를 내포한 관점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의외로 이 세상하고 인간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관점이 없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항상 확인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놀라운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크게 한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좀 온전치 않고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내면화한 틀이 없이 잘못 기능했던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틀 자체를 주조해주는 도움을 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병행해서 제가 하는 것이 있다면 내담자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일도 합니다. 뭐냐면 생각의 전환을 돕는다는 건데, 우산장사, 집신장사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긴데, 엄마는 항상 맑은 날에는 우산장사 하는 아들을 계속 걱정하고 있고 비 오는 날에는 집신장사 하는 아들을 항상 걱정하죠. 언제나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우산장수 하는 아들이 오늘 돈 잘 벌겠네, 맑은 날에는 집신장수 아들한테 너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항상 또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의 틀을 아예 바꿔버리면 같은 상황이라도 더 이제 건강한 인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관점을 변화시키려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제의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에 담겨있는 의미를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맥락을 바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가족치료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했던 가족 상담 사례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아주 완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은행 전문가예요. 너무나 고집이 세고, 근데 나쁜 사람 아니고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죠. 근데 상담을 또 이렇게 신청할 정도로 가정에 대한 사랑도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의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부모를 반씩 닮은 그 딸이었어요. 딸은 항상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다, 어머니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랬지만 이 딸이 항상 행동은 아버지처럼 행동한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고한 성격이었죠. 아버지가 상담 시간에 여러 번 엄마가 딸을 잘못 키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이게 딸이 고집이 너무 세다는 것이 항상 이 아빠가 갖고 있는 불평의 이유였는데, 아버지가 이런 불평할 때 버지니아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물었죠.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당신 성공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아버지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가 은행장 해라 이런 식으로 물려준 건가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이뤄낸 거죠. 그러면 당신은 너무나 고집도 있고 자신의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네요. 맞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당신 안에 지금 성공한 은행가가 될 수 있도록 한 내면의 힘이 있는 건데, 또 남들을 거절도 좀 했어야지만 이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수용한다면 나중에 좋지 않은 일도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완고한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의 일을 잘 하려면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도 반드시 꼭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앉아서 당신 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딸이 고집을 부리는 건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지,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 당신이 딸한테 이 점을 당신이 직접 가르쳤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에게 준 이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딸이 나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와 데이트하러 갔을 때 이런 당신의 닮은 부분이 그때 가치를 발휘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꼭 딸의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인식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맥락을 뒤바꿔버린 겁니다. 고집 센 특성이라는 것이 한 맥락 안에서는 나쁠 수도 있는데 은행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 그리고 또 못된 의도로 딸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한테 대응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는 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아버지가 사용했던 그 맥락을 변화시켜 버리니까 딸이 좀 아버지한테 고집스럽게 행동했을지라도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그 행동을 자신한테 싸움 거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좋은 어떤 유산, 가르침 이런 것들이 훌륭한 성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 바꾸기는 이렇게 동일 행동이 적용되는 그 어떤 맥락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또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맥락 바꾸기를 할 때 이제 내담자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 특정 행동은 어떤 맥락에 놓이면 또 반대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적절한 맥락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맥락 바꾸는 거는 이제 행동이 적용되고 있는 그 장소에 관한 거라면, 의미를 바꾸는 것은 문제 행동의 어떤 의미를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인간이 갖고 있는 공격성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보통 공격성은 이제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공격성을 심층적으로 보면 삶의 활력적인 그런 부분으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삶의 활력이 넘쳐서 약간의 건강성도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주장을 펼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애써서 공격성을 계속 억압하는 것보다는 넘치는 충만한 삶의 에너지를 아주 적절하게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향해질 수 있도록 조절해가는 그런 연습,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담 사례를 통해서 카펫을 사서 항상 그것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나 병적으로 그 카펫 청결을 신경 쓰는 거죠. 카펫 위에 이제 발자국 하나라도 발견하면 참지 못하고 몸에 뭐 두드러기 같은 것도 나고 신체 이상 반응 이런 것도 보이면서, 그리고 바로 청소기로 먼지가 떨어진 거 보면 바로 이렇게 청소해버린 그런 여성인데, 자녀가 셋이 있었고, 이 가족은 집에만 있지 않으면 항상 사이가 괜찮은데, 단지 집에만 있으면 이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아이들을 막 들볶는 거죠. 짜증을 내고, 이 엄마가 짜증내는 거는 항상 카펫하고 관련된 것으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상담가가 여인한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카펫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곳에도 발자국 하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 여자의 표정이 웃는 미소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이 당신이 완전히 혼자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 표정이 다시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이 들었죠. 자, 이제 카펫에 몇 개 발자국이 생겼어요. 그 발자국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제 다시 좋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그 이상 행동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상담 예시에서 상담가가 변화시킨 것은 그 카펫에 대한 느낌에 가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혐오스럽게만 느꼈던 카펫 위에 있는 발자국을 더 친근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뒤바꿔 놓는 거죠. 이것도 결국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최면이거든요.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을 갖고 상대한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과 이해, 실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사람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어떤 일종의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